안녕하세요. 2023년 회계관리 1급 재무회계 담당하게 된 한지우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 저희 지금 제 양력 봤을 때 뭔가 특이한 점 발견하셨나요? 증어증문학과 졸업. 저는 비전공자입니다. 회계세무학과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세무사가 됐냐고요? 저는 취업 준비하다가 선배 추천으로 회계 자격증 알아보던 중에 회계관리 2급, 1급, 직영관리사 차근차근 이게 단계별로 따게 됐고요. 그러다가 관심과 흥미가 생겨서 결국에는 세무사 공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만의 비전공자임에도 회계 자격증을 딸 수 있었던 저만의 노하우를 이 강의에 녹여내겠습니다. 회계관리 1급 시험 개요입니다. 대상은 기업의 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재무회계, 세무회계 지식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자격시험입니다. 시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시험 일정으로는 홀수월에 보통 보는데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이고요. 그리고 반기마다 한 번씩 더 봐서 6월, 12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총 8번 진행됩니다.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어요. 연령, 학력, 경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합격 시 연구 자격이 취득되므로 타 자격증과 달리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목으로는 재무회계와 세무회계가 있는데요. 저는 재무회계를 선행학습하고 세무회계를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와 세무회계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세무회계 법인세 세무회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법인세 세무는 기업의 장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 조정을 통해서 법인세 회계라는 게 있는데요. 기업의 장부를 모르고 법인세 회계를 가는 건 되게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재무회계를 선행학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시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00분에 두 과목 동시에 보고요. 1번부터 40번까지는 재무회계, 41번부터 80번까지는 세무회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희 지금 80문제잖아요. 100분에 80문제면 한 문제 풀 때 1분 30초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지금 100점 만점인데 100점 만점이고 한 문제당 2.5점인 거 일단 기억해 주시고, 근데 저희는 관련해서 지금 뭐 합격 기준이 전과목 과목별 70점인 게 평균이 아니라 과목별 70점이에요. 즉 재무회계도 70점 넘어야 되고요. 세무회계도 70점 넘어야 돼요. 평균이 아니라 각각이니까 하나만 잘해서는 안 되고 둘 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조금 쉽진 않죠. 이게 뭐 흥미 생기면 꽂히는 것만 잘하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재무회계 기준으로 아까 저희 2.5점 얘기했는데 재무회계 기준으로 40문제 100점이니까 한 문제당 2.5점인데 저희 70점 맞아야 했잖아요. 그러면 봐요. 28문제 맞춰야 되는 거예요. 70점 맞으려면. 그러면 12문제 틀려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객관식 전략이에요. 객관식 시험 전략은 다 맞추는 게 시험 전략이 아니라 28문제만 맞춰도 되겠구나. 12문제는 틀려도 되겠고 우리는 꼭 28문제는 맞추자. 이게 객관식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합격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합격하는 시험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풀 수 있는 문제는 무조건 맞추고 틀리는 문제는 넘어가고 입니다. 그래서 제 수업 방식에서는 시험에 출제되는 포인트만 집어주는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저는 강의를 진행할 때 먼저 칠판에 PPT를 띄워놓는데 PPT가 그냥 일반 회계관리 1급 교환이 아니라 제가 이 책에 있는 이론과 이 책의 연습 문제, 그리고 이번에 기출문제들, 그리고 모의고사들 전부 분석을 해서
PPT로 저희 편집을 다 했어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밑줄과 동그라미, 별표, 그리고 박스도 치고요. 다양하게 중요도에 대해서 표시했어요. 그래서 시험에 출제되는 포인트를 집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희는 합격하는 시험이지 박사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는 각 챕터별 이론과 문제를 병행하면서 회계 정복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지금 이론 강의지만 이론이랑 문제는 따로 가시면 안 돼요. 이론을 다 공부하고 나서 문제를 가는 건 정말 리스크가 커요. 왜냐면 이론 공부하면 이게 챕터가 호흡이 되게 길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 공부하고 나면 약간 까먹거든요. 잊어버리고 나면 공부에 흥미가 안 생겨요. 그러다 보면 저희는 일단 이론 중에 각 챕터별로가 아니라 그 개념을 배우고 나면 관련 문제를 가서 지금 이 개념이 어떻게 문제에 연계가 되고 그 문제에 어떻게 병행이 되고 있는지 시시각각 이 문제의 컨셉과 이 문제가 지금 이렇게 연계되고 기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걸 보면서 이제 문제에 대해서 긴장감을 느끼고 나중에 복습하실 때 추후에 때는 이제 이 이론을 공부할 때는 이걸 위주로 봐야겠다까지도 짐작하실 수 있게까지 할 수 있도록 문제와 이론을 최대한 병행하고 저는 연습 문제 전수로 풀어드립니다. 왜 연습 문제를 전수로 풀어드리냐면요. 연습 문제가 곧 이론이거든요. 저는 제 포인트만 집어주는 강의, 이 교환에서는 연습 문제에 있는 이론 관련 보기들 있잖아요. 보기들. 그 보기들에 있는 그 줄들을 다 책에 있는 거랑 다 연계시켰어요. 그래서 보기에 있는 것들과 보기에 있는 그 줄들과 책에 있는 것들이랑 다 매칭시켰기 때문에 결국 책과 이론과 문제는 같아요. 그리고 시크릿 필기노트를 제공할 예정이에요. 시크릿 필기노트가 어떤 것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단순하게 책을 그대로 옮겨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이론, 그리고 연습 문제, 기출, 모의고사 전부 씹어 먹어서 씹고 뜯고 해서 만든 저의 강의 교환을 수정하여 필기노트 형식으로 만들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챕터마다 제공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시험 직전에 아니면 시험 강의 듣고 나서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지금 강의를 듣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강의 왜 들으세요? 저희가 강의를 듣는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하게 책을 읽어주는 게 아닙니다. 강의를 듣는 이유는 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개념의 틀, 처음 듣는 개념에 대해서 처음 듣기 때문에 틀이 전혀 없어요. 틀만 잡아주는 거지 결국 틀의 내용을 채워놓는 거는 제가 아니라 여러분 몫입니다. 수강생 몫이에요. 그래서 이 회독수를 높이는 게 채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회독수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도와줄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냐? 저는 일단 포인트만 집어주는 강의와 이론과 문제풀이 병행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만 알려줘요. 필요한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만, 핵심 엑기스만 알려주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들으시면 웬만한 모든 이론 문제가 다 풀릴 거예요. 모든 문제가 풀려요. 그런데 추가로 객관식 시험의 논리는 자주 보는 어떤 얇은 단권화된 책이 있어야 돼요. 그 단권화된 책이 너무 자주 봐서 이제 색깔과 위치까지 다 파악이 된 그 상태가 됐을 때, 너무 눈에 익었을 때, 이때 자동 암기가 돼서 이제 자동으로 응용이 되는 그 상태가 됐을 때 비로소 객관식 시험에 합격하는, 빠르게 합격하고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로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회독수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도와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 강의 들으시면 합격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이론이랑 문제풀이 같이 병행하잖아요. 연습 문제 다 풀어드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습 문제 다 풀고 나면 이제 이론만 끝나고 기출이랑 모의고사를 아직 풀지 않은 상태에 내에서도 지금 완전 워밍업 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저희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저희는 제한 시간 내에 저희 지금 100분에 80문제 푸는 문제 시험이잖아요. 100분에 80문제 저희 지금 시험장 가서 100분 길어 보이세요? 100분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거든요. 100분 진짜 짧습니다. 100분 짧기 때문에 이 100분 동안 시험은 제한 시간 내에 정답을 맞추는 거예요. 그냥 문제를 풀어서 푸는 게 시험이 아니라 제한 시간 내에 정답을 맞추는 게 시험입니다. 테스트예요, 테스트. 제한 시간 내에. 그냥 문제를 풀려고 하면 누구나 천천히 맞출 수 있어요. 강의를 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지만 제한 시간 내에 맞추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실전 연습, 이게 저의 가장 큰 강점인데요. 저는 시험을 시험을 좋아합니다. 시험에 그런 긴장감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스탑워치나 카시오 시계에서 시간을 맞춰가지고, 예를 들면, 저희가 1번부터 80번까지 제목에 3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1시부터 2시 40분까지 시험을 봐요. 그러면 1시부터 2시 40분까지 제가 1번부터 80번까지 이제 시험 볼 건데, 그때 과연 2시에 내가 몇 번 문제까지 풀고 몇 시에 내가 마킹을 하였는지, 그리고 이 1번부터 80번까지 내가 다 풀 수 있는가? 다 풀지 못하고 2-3문제를 못 풀 거, 4-5문제를 못 푼다면 그 못 푸는 문제를 읽지도 않고 내가 못 푸는 문제를 일단 소거하고 할 수 있는지, 맞추는 문제는 진짜 확실히 빠르고 정확하게 풀고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전 연습이 정말 필요해요. 그거는 시험 1-2주 전에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연습이 되면 100% 무조건 합격이에요. 근데 연습이 되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약간 긴장하게 돼요. 내가 시험장에서 시험 연습이 되지 않고, 모의고사를 왜 보겠어요? 모의고사 보는 이유는 시험장 연습 안 하고 시험을 합격하는 건 정말 박사님들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과 박사랑은 정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체킹 하셔야 돼요. 체킹. 그리고 문제은행식 시험이니까 제 강의는 문제은행식 시험에 아주 최적화된 강의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저는 기출과 모의고사를 분석해서 그거를 강의에 담았기 때문에, 강의 교환에 담았기 때문이에요. 문제은행 시험이 어떤 것이냐. 작년 7월 보기 정답으로 나왔던 게 올해 5월에 틀린 보기로 나오는데, 약간 틀린 거 맞는 거 이것만 달라져요. 혹은 계산 문제가 재작년 1월에 나왔던 문제가 올해 3월에 나와도 같은 유형이나 약간의 조건이 추가되는, 조건이라는 게 응용이라고도 하지만 응용은 사칙 연산에 불과해요. 사칙 연산 조금 추가되는 정도? 그래서 문제은행 시험은 사칙 연산만 추가되는, 응용은 사칙 연산이에요. 저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은행식 시험이기 때문에 기출 분석하셔야 돼요. 저는 예전에 세무사 시험 과목 중에 재정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저는 그걸 한 달 공부했는데 80점 맞았고 합격하는데 약간 그때 고득점 맞았어요. 80점이면 그때는 고득점이었거든요. 근데 5개년치 5번 봤어요. 빠르게 합격했죠. 저희 객관식 강의 이런 거 안 들었습니다. 그냥 기출 5개년치 5번 봤어요. 그냥 외운 거죠. 하물며 세무사 시험도 이러는데 이 시험이라고 안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은행식 시험이라는 점 정말 반복하셔야 돼요. 암기하시면 더 좋고요. 세 번째로 문제 스킬 전수입니다. 저희 일단 이론 문제는 제가 극복할 수 있도록 이론과 모의고사 분석해서 강의 교환에 다 집어넣고
시크릿 노트에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제 계산 문제 사람들 막 다 약간 스킵하려고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런데 계산 문제 또 결국은 말 문제를 계산화해서 사칙 연산에 불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분계 있잖아요. 분계. 저희 뭐 회계관리 2급을 하고 오신 분들은 분계 아시기도 하실 수도 있고, 뭐 전공자분들은 차변 대변 아실 수도 있는데,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이 강의 들을 자유 있으세요. 분계라는 게 차변 대변 자산의 감소 부채 증가 이렇게 나가고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저도 분계 작성할 때 생각해요. 생각을 하면 시간이 흐르면 100분 내에 80문제 못 풀어요. 분계는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분계는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단순한 분계가 아니고서는 분계는 최소화하셔야 되고요. 일단 그림, 티계정 많이들 이용하시죠. 그러고 스킬 이용하세요. 스킬. 저만의 스킬이 있어요. 어떤 스킬이냐? 재무제표의 특성,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티계정보다 더 단순하게 푸는 문제들이 은근 많아요. 예를 들면 재무제표에서 재무상태표는 누적 개념이잖아요. 손익계산서는 발생 개념이고, 이런 단순한 논리로 금방금방 풀 수 있어요. 그림, 재무제표의 특성들 통해서 정말 단순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계산이 어렵고 분계가 어려워서 포기하시지 마시고 제 강의 들으셔서 스킬 전수 받고 고득점으로 합격하시기 응원드리고요. 바라고요. 저희 그러면 재무회계 평가 범위 일단 알아볼게요. 저희가 그러면 뭘 공부할 건지 좀 알아볼까요? 일단 재무회계 평가 범위 보시면 일단 재무회계니까 재무회계 회계의 기본 개념 많이 배우고요. 질적 특성이랑 회계 재무정보의 목적적 합성이랑 신뢰성 이러면서 유용한 부분에 대해서 막 배우고, 재무상태표는 자산 엄청 많죠.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 수익. 근데 이런 자산, 부채, 자본, 손익에서 수익 비용 있잖아요. 인식 기준이랑 정의, 그리고 이들의 회계 처리랑 관련 계산 문제들 배웁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까지 봐요. 현금 흐름표, 현금 유입 유출 관련돼서 배우고요. 네, 많습니다. 하나 하면 진짜 많아요. 하지만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소통입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학습 게시판이나 제 인스타그램인데 합격 소식이나 진짜 궁금하신 거 있잖아요. 앞으로 다른 공부를 하시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OT 마치고 수업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